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의 비명과 함께 찻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 모든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죠. 임신 6개월 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자상하기로 유명한 시어머니에게 말이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남편 준혁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서연은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대체 평범해 보였던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자상한 시어머니를 거부한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석 달 전 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임신 석 달 차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녀는 집에서 작업하며 조용히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아, 나야. 시어머니 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큰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요즘 입덧 심하다며? 한약 좀 지어왔어. 정숙은 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실력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죠. 그녀는 보자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배합한 거야. 입덧에 정말 좋아. 아침 저녁으로 꼭 먹어. 검은 한약 봉지들이 식탁 위에 차곡차곡 놓였습니다. 정숙은 냉장고를 열어 직접 정리하기 시작했죠. 고마워요, 어머님. 뭘,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야지. 며느리가 건강해야 손주도 건강한 거야. 정숙은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죠. 그리고 이거 전복죽이야. 임산부한테 좋다고 새벽부터 끓였어. 보온 용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어머님이 직접 끓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 잘 먹어야지. 내가 앞으로 자주 챙겨줄게. 정숙은 한참을 더 머물며 이것저것 챙겨주고 갔습니다. 서연은 그런 시어머니가 고마우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 전부터 정숙은 며느리를 극진히 대했거든요. 저녁 무렵 남편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어? 응, 한약이랑 죽도 챙겨주고 가셨어. 우리 엄마 정말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나셨어. 주변에서 다 부러워해. 준혁은 어머니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을 처음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서연은 꿀물로 입가심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기분에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고 속이 메스꺼웠죠. 입덧이 심해진 걸까요?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괴로워했습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어?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입덧이 좀 심해진 것 같아. 엄마가 지어준 한약 잘 먹어. 그럼 나아질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약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성껏 지어준 건데 먹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약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근두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손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임신하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한약 봉지들과 함께 보양식을 들고 왔죠. 서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한약 잘 먹고 있어? 네, 어머님. 매일 먹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헬쑥해 보이지? 정숙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요즘 입덧이 더 심해져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럼 이 한약을 더 열심히 먹어야겠네. 내가 이번엔 더 좋은 약재를 넣었어. 정숙은 냉장고에 새 한약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남은 한약 봉지들을 확인했죠. 어머,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서연아, 이거 꼭 다 먹어야 해. 안 그러면 효과가 없어. 네, 어머님. 열심히 먹을게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밀려왔죠. 정숙이 돌아간 후 서연은 새로운 한약 봉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액체가 담긴 봉지였죠. 냄새를 맡아보니 지난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새 한약을 먹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잠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속이 뒤집혔죠. 화장실로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일 리 없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지어준 한약 때문에 아프다고? 밤늦게 퇴근한 준혁이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래? 괜찮아. 좀 피곤해서 한약 먹고 푹 쉬어. 엄마가 좋은 약 지어주셨잖아. 준혁은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씻으러 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해로운 약을 줄 리 없다고 할 게 분명했죠. 서연은 홀로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어떻게 지킬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연은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태아는 건강한데 산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이 너무 빠르네요.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의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임신 중 한약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성분표를 가져오세요. 병원을 나온 서연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약 봉지를 살폈지만 성분표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한약 봉지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남기고 한 봉지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약을 먹을 때마다 두근거림과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먹지 않은 날은 증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틀간 복용을 중단했고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다시 한약을 먹자 2시간 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임신 중 위험한 약재들을 검색하며 목록을 적었습니다. 당귀, 홍화, 계피, 부자. 하나같이 불안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새로 지은 한약을 가져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절했지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서연은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2월 6일 한약 복용 후 심계항진. 2월 10일 복용 후 구토와 어지러움. 2월 13일 복용 중단, 증상 없음.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것인지. 하지만 직감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약에는 문제가 있다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오기 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가져올 한약도 반드시 샘플로 남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새로 한약 지어왔어. 이번 건 정말 특별해. 정숙은 보자기를 풀며 산삼과 녹용 같은 귀한 약재를 넣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손주에게 좋다며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떤 약재들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숙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약은 믿고 먹는 거야. 성분 따지면 효과 없어. 서연이 임신 중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하자 정숙은 자신이 한의사라며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열어 남아있던 한약 봉지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건 버려야겠네. 정숙은 봉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부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연이 따로 숨겨둔 샘플은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정숙은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한약 꼭 먹어야 해. 손주 건강을 위해서.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샘플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한약 성분 분석이 가능한 곳을 검색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밀 검사에 일주일이 걸리고 비용은 50만 원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정밀 검사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자신은 의심 많은 며느리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고 서연의 긴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출근한 뒤 샘플을 들고 분석센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검사 목적과 연락처를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센터를 나섰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집에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죽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경찰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연은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지 뒷면에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서연은 배지를 다시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진실을 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댁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유난히 들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임신도 축하할 겸 한 가지 발표가 있다. 그는 재산 일부를 준혁 부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정숙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아줄 거예요. 서연은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성별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시작됐고 정숙은 서연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이건 너만을 위해 준비한 거야. 꼭 먹어야 해. 검붉은 국에서는 익숙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본능이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국을 마시면 안 된다고. 화장실에서 나온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 시절의 감각을 다시 꺼낼 때였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서연은 미안하다며 국을 먹는 척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다가 몰래 냅킨에 뱉어냈습니다. 맛있어요. 정숙은 만족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서연은 화장실에 간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냅킨에 묻은 국물과 냄비에 남은 국을 소량 채취해 지퍼백에 담았습니다. 형사 시절 몸에 밴 행동이었습니다. 증거는 남겨야 했습니다. 며칠 후 분석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는 직접 방문해 설명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홍화와 익모초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유산을 유도하는 금기 약재입니다. 계피와 부자 성분도 확인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농도면 반복 복용 시 유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도적 배합으로 판단됩니다. 서연은 서류를 들고 센터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과거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설치를 부탁했고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초소형 카메라를 건네받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시댁을 찾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사이 주방 선반 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은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화면 속에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약재를 꺼내 냄비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홍화, 익모초, 계피. 정숙은 중얼거리며 약을 끓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한약을 봉지에 나눠 담은 뒤 달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져가야지. 서연은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추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한약 성분 분석 결과,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동기였습니다. 서연은 남편 준혁의 출생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혁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사망한 아이였고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시댁의 가계도를 조사하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대대로 장남만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반드시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과거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도 임산부에게 같은 처방이 내려졌고 결과는 유산이었습니다. 그 임산부는 큰형님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딸을 임신했다가 유산한 뒤 이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성별을 알고 있었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유산을 반복시키려 했던 겁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형사 출신이라는 것과 시어머니가 유산유도 약제를 먹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준혁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서연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와 영상, 병원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서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준혁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서연은 가족 모임을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깊은 한숨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가족 모임 날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준혁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숙이 약재를 끓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홍화, 익모초, 계피.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성분 분석 결과와 진단서를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유산을 유도하는 금기 약재가 다량 검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서 유산시키려 하신 겁니다. 이어 7년 전 진료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큰형님의 전 아내 역시 딸을 임신했다가 유산했고 이후 이혼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정숙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남에게 아들이 필요했고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손주를 죽이려 한 거야. 정숙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며칠 뒤 정숙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시댁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병실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용히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 소중한 생명이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딸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아이는 지켜졌습니다. 엄마가 지켜냈어.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